3월 5일 날 서울 많이 추웠는데 이미 꽃은 피고 봄이 올 때잖아요. 추워서 또 꽃 피면 봄이 온 거니까.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서 많이 추웠으니까 설령 눈이 온데도 이제는 겨울은 멀어져만 감이라. 그 봄이 왔으면 꽃샘추위, 눈도 내리고 해도 이제 겨울은 계속 멀어져만 가지요. 겨울은 멀어져 가고 봄, 여름이 가까워진다. 앙상한 가지, 그 앙상한 가지에 꽃망울 달려들고 꽃망울 달리고보다는 달려들고가 뭔가 더 이렇게 더 열심히 봄이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마치 달려들고. 예, 예. 그리고 또 꽃망울이 그러니까 가지가 꽃망울을 들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죠? 꽃은 달려오고 가지는 꽃을 들고 있고 달려들고. 제 쓴 거는 달려들고 여기 띄었습니다. 여기 제가 쓰다 보니까 붙여버렸는데 저 원래 쓴 건 여기 띄었어요. 달려들고. 달려들고. 그래서 약간 어감 차이 좀 주고, 곳곳에선 봄을 증명하네. 그 곳곳, 꽃이 핀 곳에서 이제 봄이 온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절 인연 빠르고 더딤이 있다. 시절 인연, 한쪽에는 꽃이 피고 한쪽에는 아직 앙상하고 어디는 한두 송이만 피고, 이런 것들이 봄은 왔지만 그러나 봄이 오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면서 옳다, 그 생각의 전환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각자의 계절 제각각이라 하겠네. 그러니까 아직 겨울이다라고 해도 옳고, 봄이라 해도 옳고, 초봄이라 해도 옳고, 늦겨울이라 해도 옳고,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그 아직 꽃 한 송이도 안 달린 곳은 겨울이라 해도 옳고, 꽃이 만발한 곳은 완연한 봄이다 해도 옳고, 다 옳다. 그렇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우리 저 시절 인연 빠르고 더딤이 있다는 것이나, 아니면 겨울은 겨울은 멀어져만 간다, 이런 것들 이제 공업, 대세, 큰 흐름들. 근데 세세하게 보면은 앙상한 가지도 있고 꽃망울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는 겁니다. 각자의 주장들이. 그래서 그 공업과 별업으로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공업을 가지고 있고 존재라고 하는 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 뭐 남녀, 출가, 재가 이런 별업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공업과 별업을 잘 구분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잘 지내면 좋겠다. 다 옳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의 기준을 확고하게 하면서 남을 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우리 모두의 기준들, 그리고 서로 어차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크게 그 막 틀렸고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런 글을 써봤습니다. 아까 쓰는데 한글 잘 쓴다면서. 제가 제가 건강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 젊을 때부터 아마 한 4, 50대면은 이제 암 걸릴 것이다, 뭐 반신마비 올 것이다, 단명 출간했으면 단명이다, 뭐 그런 이미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면 걱정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단명은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말하는데, 그 천재는 악필이라 하잖아요. 저번에 지난 수업 시간에 쓰는 거 보셨죠? 악필. 그래서 제가 천재면 또 단명한다잖아요. 천재는 악필이면서 단명할까봐 글씨 연습을 좀 했어요. 단명하면 안 되니까. 천재를 숨기려고, 제가 천재인 걸 숨기려고 글씨 연습을 좀 했어요. 이런 말 하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또 그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보세요. 천재는 악필이다. 천재는 악필이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천재는 악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재는 악필이 맞는데 악필은 천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재들은 악필인데 악필이라고 해서 천재로 볼 수는 없다. 반대로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 인정했지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비판할 때는 인정해야 되는 거야. 제 잘못이 드러났으면. 그래갖고 하여튼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천재니까 그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 그죠? 확률. 그래서 저 혹시 천재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전 오래 살 거니까. 그래서 그 글씨 연습을 좀 했습니다. 했어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을 텐데 혀 이제 오른쪽 저쪽이 잘 좀 굳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예전보단 좋아졌습니다. 이미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게토레이 해보라면서 리을 들어간 거 발음이 잘 안 돼요. 게토레이 해보라면서 하여튼 갈수록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제가 저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발음도 안 좋은데 말도 조금 빨라요. 그래갖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아니 그 영상으로. 네, 그리고 또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번 찼어요. 그 음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그 저런 글들을 제가 이제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 나중에 이제 수업 그러니까 다른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글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뭐 출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리고 잘 쓰고 못 쓰고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 천재인데 뭐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혹시 그 글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수필 그런 거 있으면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그 에너지 분출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저는 왜 저걸 일부러 쓰냐면 저런 걸 안 쓰면 맞춤법을 자꾸 틀려요. 그 말도 안 하면 말 잘 안 하게 그러니까 단어도 잘 안 떠오르잖아요. 글도 안 쓰고 그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안 보면 자꾸 틀려요. 제가 그래도 예전에 맞춤법 잘 맞추는 편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인 치고는. 근데 천재잖아요. 근데 나이 앞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조금씩 씁니다. 그 또 쓰면 좋잖아요. 혼자 그 한강 걸으면서 사색도 하고 제 취미가 맛집 탐방인데 서울 그 영등포에 맛집을 하나 찾았어요. 파스타 맛집. 거기서 제 도반 스님 절까지 걸어서 한 2시간인가 꽤 먼 거리잖아요. 2시간을 한강 따라서 한 1시간 걷나? 그래갖고 2시간 걸어서 먹고 또 2시간 걸어서 와요. 운동 삼아서. 그렇게 걸으면서 저는 사유도 하고 그러죠.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사유도 하고. 자, 오늘 책 좀 봅시다. 30쪽이죠. 이거 같이 읽는데 우리 문자, 언어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냥 글자일 뿐이잖아요. 그 글자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지 그 단어, 그 문장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 숲의 급고독원에 머무셨다 하면은 세존께서 사와티는 어딘지 모르지만 제타 숲의 급고독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떤 공간을 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세존께서 머무시는 장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막 읽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천천히 읽으면서 그 장면을 마음에 그리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게 이건 안 길죠.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편안했고 아주 편안했고 지극히 편안했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버지는 궁궐에 연못을 만들게 했다. 한 곳에는 청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홍련이 피었고 한 곳에는 백년이 피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가시의 전단향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았고 모자는 가시의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고 외투도 가시의 것이었고 하의도 가시의 것이었고 상의도 가시의 것이었다. 비구들이여, 더위, 추위, 먼지, 풀, 이슬과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내게 하얀 일산이 씌어졌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 개의 궁전을 가졌었는데 하나는 겨울용이었고 하나는 여름용이었고 하나는 우기용이었다. 비구들이여, 우기의 넉 달 동안에는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서 순전히 여자 악사들에 의한 연회를 즐기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인과 일꾼들에게 시큼한 죽과 함께 쌀아기 밥을 음식으로 주었지만 나의 아버지 집에서는 쌀밥과 고기 반찬을 주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렸고 이와 같이 지극히 편안했던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자기도 늙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젊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병들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건강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죽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장수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자, 여기 숙고라는 단어 나오죠. 숙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고 저기 천주교인가 묵상이라고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성경 보다가 어떤 특정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특정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책을 덮고 그 구절을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가만히 음미한다고 하죠. 그런 과정. 우리가 다들 병들고 늙고 하는 거 다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런 거를 숙고를 통해서 다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급고도원 밑에 설명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편안했고 아주 편안했고 지극히 편안했다. 아마 출가 전 이야기겠죠. 그 왕자 시절. 비구들이여 나의 아버지는 궁궐에 연못을 만들게 했다. 한 곳에는 청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홍련이 피었고 한 곳에는 백년이 피었다. 가지가지 꽃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가시의 전단향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았고 가시도 밑에 설명 나오고요. 이런 전단향 다 유명한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모자는 가시의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고 외투도 하의도 상의도 가시의 것이었다. 비구들이여 더위, 추위, 먼지, 풀, 이슬과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내게 하얀 일산이 씌워졌다. 일산 해가리개, 양산. 그래서 옆에 본인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옆에 시자가 항상 시종 항상 가려주고 또 바닥 길에도 다 깔았겠죠. 먼지 풀풀 날리지 않게 아니면 좀 다졌든지. 비구들이여 나는 세 개의 궁전을 가졌었는데 하나는 겨울용이었고 하나는 여름용이었고 하나는 우기용이었다. 비구들이여 우기의 여기 지금 넉 달 나오는데요. 여름 우리로 치면 여름이 우기고 여름 지나고 나서 비 안 오는 건기 그 다음에 겨울 이런 식으로 네 달씩 그렇게 끊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우기의 넉 달 동안에는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서 순전히 여자 악사들에 의한 연회를 즐기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자들로 또 예쁜 여자를 뽑아서 했을 테니까. 예? 왕궁이니까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궁녀 다 뽑잖아요.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예쁘고 잘하는 예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실력이 있는 뽑아서 악사들 연주하고.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인과 일꾼들에게 시큼한 죽과 함께 쌀아기 밥을 음식으로 주었지만 나의 아버지 집에서는 쌀밥과 고기 반찬을 주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대단한 것이죠.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공부할 마음을 냈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할 마음을 냈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렸고 이와 같이 지극히 편안했던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늙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젊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여기는 이렇게 한 줄씩 나오지만 숙고한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며칠인지 몇 달,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숙고해서 내가 뭔가 와닿는 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여기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깊이 숙고가 되었는지 그건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구절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책을 보실 때 이거 사실 그냥 혼자 다 읽으면 끝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첫 시간에 그랬죠. 그 니까야 수업 여러분들이 신청 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니까야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자 보시거나, 왜냐면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주석이 다 달려 있고, 그리고 니까야 인터넷 좀 더 유명하신 분, 좀 더 실력자, 좀 더 니까야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 수업을 들으려고 할 텐데 싶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한 구절만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만약에 젊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아니면 늙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혐오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한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 늙음이나 누구나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할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네요.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딱 만났는데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요. 기분 안 나빠야 돼요. 왜냐? 늙음이 싫어 혐오할 게 아니잖아요. 몇 살이냐 물어보면 한 10살 적게 불러주면 좋아하고 한 5살 많게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럴 게 아닌 거죠. 왜냐면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할 게 아니니까.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혐오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이럴 게 아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 잘 배운 범부는 아니겠지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병들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또한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건강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제가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았다 했잖아요. 저 건강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건강한 것에 대한 어떤 무슨 동경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이 지었고 자기 관리도 잘해서 건강하구나 찬탄을 하죠. 찬탄. 저 이제 건강에 대한 자부심은 별로 없지만 완전히 사라진 거는 또 아니에요. 저보다 더 안 건강한 분들 보면은 뭔가 아직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 좀 들지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좀 약해져 있을 뿐이죠. 그냥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죽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장수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지만 우리 그 불교 교리 공부할 때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그 사유하신 대표적인 한자로 딱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한자 생로병사. 여기 생은 없고 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생로병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생로병사는 우리 삶 한 1회 삶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건 생로병사, 삶 자체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이 없다. 삶 전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떠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가 준비가 된 거지요. 삶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부처님처럼 이렇게까지 해서 출가한 건 아니고 밖에 살 때도 별로 꿈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별로 꿈이 없다가 불교를 접하고 대학 가서 불교를 접하고 불교 경전 보고 또 실참수행 수식관하고 좀 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불교에는 공부의 끝이 있겠구나. 그때는 몰랐으니까 있겠구나 라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출가까지 했는데, 출가해서 보니까 우리 공부는 끝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끝은 깨달았을 때 어떤 열반은 우리 교학적으로 보면 몸이 사라지는 것 때를 열반으로 해요. 살아있을 때 깨달음 얻고 그 생이 끝날 때 이제 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반도 유여열반, 무여열반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유여열반, 아직 남음이 있는 열반, 깨달음을 얻은 상태. 무여열반, 깨달음을 얻은 이후 육신이 소멸할 때, 죽을 때, 생명, 한 생이 끝날 때, 그때에서 열반도 둘로 나누는데, 열반이라고 해도 되지만 어쨌든 깨달음으로 좀 당겨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끝이 있는 공부가 맞다. 그때 막연하게 생각이 들고 또 이래저래 출가 쪽이 좋았어요. 그래서 출가했는데 가장 바르게 출가하는 것이 이 표본이 이겁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이유는 각자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밖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럼 순간적으로 세상이 혐오스럽잖아요.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아이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그렇게 출가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홧김에 출가할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절에는 안 굶는다 그래서 출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유도 있는데 출가하면서 이제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더 발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퇴굴심 내서 속과도 돌아가기도 하고 또 고만고만하게 살기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다양한데, 바르게 잘 사는 경우에는 결국은 부처님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출가해서 살다가 내가 그 삶이 혐오스럽고 그렇게 해서 공부할 마음을 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에게만 속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부를 바르게 하는 모두에게 속하는 일이다. 생로병사에 대해서 혐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가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기는 대부분 이 생로병사에 대한 자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런 자부심이 좀 사라져야 그래야 공부도 하고, 자부심이 안 사라진 상태에서 공부하면 이 교학 공부를 토론해서 이기기 위하여 토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없어야 복을 짓고 복을 지으려고 공부하고,
사교입선 실참 수행을 하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33. 해설도 같이 읽읍시다. 해설이 본문의 이제 요약이니까 해설도 있고 본문도 있고 여러 번 읽으면 좋죠. 해설. 본경은 숫단이 빠따 제3장 대품에 나타나는 경이다. 주석서에 의하면 본경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부처님의 말년 24년을 부처님의 시자로 있었던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출가를 칭송하기 위해서 읊은 개송이라고 한다. 본경은 세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난다 존자의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경이라 생각되어서 여기에 싣는다. 자, 우리 부처님의 출가를 칭송한 개송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딱 그러잖아요. 딱 결정적인 장면에 15초 광고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